이번에 기다리시던 윤동욱 PD의 검정 순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윤 PD님, 네. 오늘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 원주 근교 시골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TV 보더니 숯불 부위용 숯을 막 갈아서 먹더라. 어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참나무 숯 안 된다. 소나무 숯도 활성탄으로 재가공한 거 드셔야 된다. 예. 그러나 아마 그분은 일부분만 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상에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검정숯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의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방마다 고을마다 수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김진순 씨도 숯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숯가루 만지며 일해도 실증 날 일 없다고 합니다. 이 숯가루 투입하는 기계를 나름대로 고안해서 영세한 간의 수공업에 지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활성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숯가루는 우리나라 참숯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먼지도 잘 안 나고요. 뭐 만들어놨을 때 가루로 만들면 먼지가 날려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게. 네, 활성탄을 수입한 겁니까? 네. 인도네시아에서 야자 껍질을 태워 만든 활성탄입니다. 야자수로 만든 활성탄이야. 활성탄은 일반 백탄을 고열해서 한 번 더 태워버린 성능 좋은 숯가루인데 네. 우리나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야자 껍질 활성탄을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탄 전부 우리나라 나무로 하면은 산림이 배겨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먹는 활성탄은 우리나라 붉은 소나무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 저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업용 활성탄이고요.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벽에나 이 안대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소재라고 합니다. 지금 김진순 씨 복대를 감아보고 있는데 저분 얼마 전까지 기침을 달고 살았답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숟가루 좀 먹고 좀 지금 드셨다는 것은 식용 숟가루입니다. 기침이 이제 거의 안 해요. 네. 현실이다. 네.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꼭 돈을 번다기보다 건강 부업 정도로 생각하며 지금 자동차 용품도 보이는데요. 이 기침이 실내 공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뽑아낸 자동차는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 몇 배 더 나쁜 유해 물질을 발산한다. 일본 후생성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가 자동차 내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동차 기차 할 것 없이 실내 공기가 얼마나 맑은가에 따라서 신체 컨디션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지금 세계 최초로 청정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기사 보고 계십니다만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눈 꼭꼭 걸어 잠그고 장시간 기차 여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축 늘어지면서 잠만 자게 되죠. 그 기차 내부에 신선한 오존을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탄소판 숯이 탄소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탄소 전극을 작동시켜서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키면은 그때 오존도 함께 발생합니다. 저 오존 쓸 때 많죠? 그렇게 불결하다는 자동 판매기 같은데. 오존 발생 장치를 내장을 한다면 그 오존이 바로 자동 판매기가 작동하는 그 순간 동안에 오존이 발생돼서 그 물속의 바이러스라든가 병균들을 살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깨끗한 자동 판매기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사 먹는 사람들도 그 오존으로 살균된 깨끗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냄새가 이거 상당히 독한데? 독가스를 팍팍 뿜어대는 것은 이 일반 염화 비닐로 만든 벽지입니다. 그룹이 굉장히 다르죠. 이 사람이 죽고 질식해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벽지는 저런 그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황토나 숯을 사용해서 만든 천연 벽지는 그릇이 안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종이가 타듯 얌전히 하다가 재만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가 되고, 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는 재죠. 이건 재가 되지 않습니까? 재가 되고. 이거는 재가 아니고 PVC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으로만 다이옥신을 내뿜는 겁니다. 물론 일반 벽지가 다 아까처럼 유독 물질을 푹푹 내뿜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 실크 벽지는 소재가 염화 비닐로 벽지로서 되어 까매면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자연 친화적 소재가 우리 건강에 더 좋지 않겠는가. 전부 그 천연. 색도 검은색이 아니고요. 네. 그 수치나 황토 벽지를 바르면은 저급한 염화 비닐 벽지를 썼을 때보다 우선 곰팡이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에 많건 적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법뿐만 아니라 쾌적한 공간에서 잘 살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요 환경부에서 이번에 이거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7월 16일 날. 그렇죠, 좋죠. 환경부에서 지난해 7월 16일 날 입법 예고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안. 빈혈, 호흡기질환. 네. 그래서 호흡기 계통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VOC를 규제한다는 것은 실내 공기 청정도를 정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지, 장판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 소재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붙이고 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지, 장판 아무거나 쓴다고 무슨 차이가 날까 생각하시겠지만은 새 집에 들어가서 도배하는 사람들 대단히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일반 실크 벽지나 이런 거 바르게 되면 눈이 매워요, 요새는. 그 겨울에 보면 보일러를 떼기 때문에요. 보일러를 안 떼면 시공이 안 되니까요. 눈이 상당히 맵고 이 골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 초배지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하얀 일반 초배지 바를 때는 눈이 굉장히 아팠지만 그 옆에 그 누르스로만 숯벽지 바를 때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도배계 인내적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벽지에 숯 들어가봤자 10% 미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숯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데 그 이 집 안주인 나규옥 씨는 온 집안을 숯벽지로 단장해 놓았습니다. 역시 수치해를 차단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남의 집 그 인테리어 해주다가 우연히 알게 된 자연 친화적 벽지를 이 집에 새로 이사 오면서 바르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 이 국화도 지금 거의 저희가 2월 제가 10일 날 갖다 놨거든요. 2월 10일? 아니, 12월 10일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한 달 나가. 예. 꽃이요. 네. 이사 오자마자 저희가 갖다 놓은 건데, 이게 저도 좀 신기해서요. 네. 매일 보는 거예요. 한참 더 가면서요? 예. 그러니까 꽃이 오래가고 싱싱한 것도 신기하지만은 그 안주인 나기옥 씨 신체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 숯벽지가 음이온을 발생해서 그런지 습도 조절을 잘해줘서 그런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때, 예, 그리고 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제가 좀 있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뻑뻑해지고 이 약을 넣어야 돼요. 눈이 이제 마른다고 하나요? 이제 네, 전혀 그걸 안 넣고 괜찮아. 예.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 도배하는 사람은 눈이 따끔거리지 않는다. 또 아파트 사는 주부는 안구 건조증이 없어졌다. 모두 그 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저 숯가마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난 제일 첫째는 눈이 피로를 안 느껴요. 전에는 피곤하셨는데 네. 눈이 맨날 이렇게 그냥 자꾸 감아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눈이 환하게 떠지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숯과 친하게 지나면 눈이 좋아지는 모양인데 이런 공통된 반응들을 들어보면 숯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숯 초배지 초배지에 그 숯을 발라서 이건 곧 일본으로 팔려나가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염화 비닐 벽지를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었죠. 염화 비닐 그 아까 불탈 때
시커먼 연기 푹푹 내뿜던 그런 벽지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일본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래서 이 회사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얼마나 나오나 조사하는 한편 숯 초배지와 일반 벽지를 발랐을 때 온도와 습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봤더니 온도는 2도 차이가 났습니다. 2도면은 난방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습도는 적당해서 가습기 안 돌려도 되는데 이 숯벽지, 숯초배지 바른 집의 화초들이 잘 자란다는 것이 아마도 습도 조절 때문이 아닌가. 물론 숯이 그 유해한 요소들을 많이 빨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습도 조절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숯의 그 유용성을 이야기하자면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질을 이 활성탄의 칼럼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은 이 활성탄에 흡착이 다 되고 누구나 그 알고 있는 수질 정화 기능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금년 이 봄, 여름 가뭄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한 번 쓴 물 그냥 버리지 말고 수치로 정화해서 다시 쓰는 지혜 어떨까 싶고 이런 유용한 수치 외화 벌이에도 한몫합니다. 수치로 만든 납골함 일본에서 주문 쇄도하고 있고요. 숯침대 일본 바이어들과 상담 중이랍니다. 이 숯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또 이 자석 따라서 냉장고 같은 물건에 붙이는 그 액세서리 있죠? 이 홍콩과 일본에서 많이 사간답니다. 그 아이디어, 디자인 모두 깔끔하니까 수출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숯가마 앞에 앉아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 요량으로 시작한 그 검정숯 이야기가 가지를 많이 쳐서 VOC 규제가 어떻고 외화벌이를 하네 좀 산만해진 감도 없지 많은 않습니다만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수치 효능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수출 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단지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라면 수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수출 제대로 연구하고 검증하는 그래서 그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숯 이야기 진행하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저번에 약속하신 게요. 숯의 전자파 이 차폐기능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궁금하셨나요? 네. 제가 국내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또 일본의 전문기관에도 물어봤습니다. 그 결론은요. 그 일본 미야자키 공업연구소의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만일 숯의 전자파 차폐 효과가 있다면은 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그 많은 전자제품에 활용하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기능 없다. 아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모르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그렇죠. 있는 원적의 거예요. 선이라든가 뭐 음이온을 발생한다든가 또 독소를 구멍에 흡착해서 빠져나갔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예, 여러 가지는 증명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건강을 위해서 이 생활 속에 우리 조상이 그랬듯이 많이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나쁜 정보에는 현혹되시지 말고요. 예. 3월 달에 콩 이야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